안녕하십니까.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 시작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구상에서 가장 외딴 섬 중의 하나인 채텀 아일랜드에까지 상륙했습니다. 뉴질랜드 본토에서 동쪽으로 840km 떨어진 이 채텀 아일랜드는 인구가 약 600명입니다. 캔터베리 지역 보건국은 채텀 아일랜드 주민 2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확인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번 주에 채텀 아일랜드의 모든 가정에 신속 항원 검사 기구를 배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텀 아일랜드의 모니크 크룬 시장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채텀 아일랜드에 들어온 것은 우리 시민 모두가 두려워했던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룬 시장은 시민들이 모두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대부분 코로나 바이러스 보호 규칙을 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월 7일 뉴질랜드의 신규 감염자는 17,522명이고 696명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1차 접종자는 92.2%, 2차 접종자는 85.6%, 3차 추가 접종자는 52.6%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중병에 걸리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매일 13명 정도가 흡연 또는 간접 흡연에 노출돼 숨지고 있습니다. 흡연자는 폐암과 당뇨병, 심장병, 뇌졸중과 같은 많은 건강 문제가 관련돼 있는데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흡연이 폐 기능을 손상시키고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폐에 훨씬 쉽게 도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지난해 흡연이 호흡기 질환의 중증도를 높이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중병에 걸릴 가능성을 높인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방송을 통해서 리스모어와 뉴사우스웨일스의 노던 리버스 지역 침수로 인해서 여전히 발이 묶여있는 가족들과 현장에서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는 군인들을 대면했습니다. 홍수가 이 지역을 처음 강타한 지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시민들은 식량이 바닥난 상태인데 이들은 복구 작업을 위해 정부에 더 많은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노던 리버스 지역뿐만 아니라 퀸즐랜드 남동부 지역에도 2천여 군데가 홍수 피해를 입었다며 군 병력을 동원해서라도 빠른 복구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1000년에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이번 폭우로 10명이 숨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호주 정부는 현재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인 가운데 6월 30일까지 비자가 만료되는 사람은 6개월간 비자를 더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호주가 동맹국, 특히 미국, 영국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대응 조치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사상 최대 규모의 메탐페타민 밀수 시도가 세관과 경찰의 합동작전에서 적발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소매 가격으로 2억 4,500만 달러 이상인 613kg의 메탐페타민 선적이 지난 목요일 오클랜드 공항에서 적발됐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27살에서 36살 사이에 밀수단 6명이 체포됐는데 일부는 오토바이 갱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압수된 화물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였고 사우스 오클랜드 지역에서 수색 영장이 집행됐습니다. 체포된 사람들은 자금 세탁과 함께 메탐페타민 수입, 공급과 관련해서 심각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메탐페타민의 적발은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말했습니다.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2년 만에 처음으로 해외 방문객과 호주 국내 다른 지역 시민들의 방문을 허용했습니다.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는 시드니가 해외 여행자들의 입국을 허용한 지 4개월 만에 여행 자유화를 실시했습니다.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이러한 정책이 필요했다고 말하고 있으나 비평가들은 같은 나라에서 이산 가족을 만들어 놓았다며 이를 비난했습니다. 호주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강경 정책 때문에 은둔 왕국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호주 항공사 퀀타스의 알란 조이스 사장은 마크 맥고원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총리를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에 비유하기도 했으나 나중에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3차 예방접종을 받은 호주 국내 방문객은 검역 없이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로 들어올 수 있으나 도착 후 12시간 이내에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하고 양성 반응이 나오면 사례를 보고해야 합니다. 2차 예방접종을 받은 해외 여행자는 검역 없이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뉴질랜드에 있는 러시아 최대의 국영 또는 연계기관 투자자들은 러시아 정부와 관련된 자산 일부를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뉴질랜드 슈퍼펀드, ACC, Government Superannuation Fund, 그리고 National Provident Fund는 모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매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4개 펀드 기관의 투자자들은 시장 상황이 허락하는 한 직접 보유 자산을 매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투자자는 매각이 각자의 책임 있는 투자와 윤리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각될 자산은 러시아 연방 국채와 러시아 국영기업의 증권이지만 모든 러시아 투자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 4개의 펀드가 러시아 투자에 최대 1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2월 26일 조이풀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11번째 정기 연주회가 오클랜드 시내 하누리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조이풀 오케스트라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2010년 10월에 창단된 이래 지금까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케스트라 단원은 인터미디에이트와 칼리지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매주 토요일 연습을 하고 방학 때는 4박 5일간 캠프를 열고 있습니다. 조이풀 오케스트라는 청소년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 한인 사회와 뉴질랜드 현지인들 간의 교류 증진을 위해 많은 연주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번 정기 연주회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관객 없이 온라인으로 중계됐습니다.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